미국 증시가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모두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크게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대감,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가까이에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아주 큰 기대감이 있다거나 지금 꼭 사야 된다 이런 식의 느낌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을 짓누르던 그런 어떤 압박감들이 많이 사라진 듯한 느낌입니다. 이런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 전환했다는 소식입니다.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일단은 전반적으로 뭔가 조금 느슨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꽉 조여왔었던 그런 어떤 금리 압박감들이 풀려나는 그런 느낌인데, 물론 아직까지도 이제 금리가 높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 변동금리나 또는 고정금리 이런 형태의 느낌들을 계속적으로 좀 저울질해야 되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알아보고요. 내년에도 역시 자동차는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가 대세일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판매량에서도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의 약간 좀 부진한 모습들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자리를 하이브리드가 메꾸게 되면서 완성차 업체 쪽에서는 나쁜 소식은 아닐 것이다 판단이 되는데 이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자, 올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폐장을 하고 나면 이제 내일은 장이 열리지 않아요. 보통 이제 은행이 한 해의 마지막 날, 그때는 이제 결산을 위해서 휴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쉬면 증권도 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은행권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고 내일부터 연휴가 들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다. 이런 느낌들을 좀 가지실 것 같기도 한데요. 시장은 또 내년에 더 활기차게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을 또 기대를 해보자 이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단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끝났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잖아요. 다우지수가 플러스 0.3%, 나스닥은 플러스 0.16%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하락 출발을 했고요. 나스닥은 상승 출발했었습니다. 근데 결론을 딱 놓고 보니까 다우지수는 0.3이고 나스닥은 0.16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하락 출발한 다우지수가 더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막판에 조금씩 당겨주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근데 장중에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 보여줬었기 때문에 막판에 조금 올려줬다라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그냥 보합이죠. 전반적으로는 보합인데, 그래도 오름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동안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계속해서 올라갔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단 0. 몇 %라도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계속 올라가네? 이런 형태의 느낌들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 나와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많이 오르지 않더라도 조금씩 계속 올라가면,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죠. 조금씩 올라가는 건 티가 나지 않지만 어느 순간 뒤돌아보게 되면 굉장히 커져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지금도 내용은 금리밖에 없어요. 네, 금리밖에 없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식으로 얘기밖에 안 나오죠. 지금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따르면 연준이 내년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90%. 자, 이렇게까지 올라와 놓은 상황이긴 한데 일각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입니다. 연준이 예상보다 더 늦게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시장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지금 맥점을 잘 못 찍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시장이 이렇게 정말로 얘기하는 건가 아닌가 사실 그리고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 인하의 시기가 아니라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금리 인하는 언젠간 되는 거죠. 네. 그게 뭐 3월에 되든 5월에 되든 아니면 뭐 뒤로 넘어가서 7월에 되든 그게 뭔 상관이냔 말이죠. 아무 상관 없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타이틀을 앞에 놓고 있는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이 더 이상 나올 수가 없고 지금보다 더 최악의 상황은 나올 수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앞으로 더 좋아질 일밖에 없다. 그게 3월에 시작이 되느냐 5월에 시작이 되느냐 하반기에 시작이 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빨리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꾸준하게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더 늦게 나와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금리 인하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금리 인하 안 하고 동결한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약간 실망감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망감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뭐 변하는 건 없잖아요. 금리를 다시 올린다는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일까라는 생각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알고 가셔야 돼요. 금리 인하 안 한대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리 인하를 어떻게든 하게 된다는 이야기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시작점이 언제냐가 중요한 거고, 그 시작점이 늦어질수록 더 길고 오래된 상승 랠리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국채금리는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국채 입찰 이후에 하락폭을 확대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발행금리가 낮아지고 응찰률은 이전보다 높아졌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낮은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고자 한다. 이제 채권을 많이 사게 되면 채권은 그 사람들 매수가 몰리면 가격이 올라가고 이제 수익률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라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현재 10년물 국채금리가 11 베이시스 포인트 떨어져서 3.78. 이거 10년물 국채금리 5% 넘어간다고 막 그러셨던 분들 많이 계셨었는데 지금 3.78이에요. 더 떨어질 것 같죠? 네. 2년물 국채금리도 현재 4.2%. 이것도 지금 2년물 국채금리가 더 빨리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낙폭 자체가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 장단기 국채금리가 역전되는 그 시점부터 진짜 본격적인 시장에 어떤 기대치들이 증폭되는 시점이 나오게 될 것이다.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 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지금 비슷한 얘기예요. 지금 시장에 별로 재료가 없거든요. 뭐 경제지표나 이런 것들도 뭐 특별한 게 없고요. 그래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과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근데 그동안 금리 인상도 너무 과도했잖아요. 그래서 니네가 빨리 올린 만큼 빨리 좀 내려줘라. 낙폭을 좀 크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 예상하고 있지만 금리 인상했던 것에 비하면은 상당히 양호하죠. 0.25씩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뭐 지난번에 금리 인상했을 때 뭐 0.5%, 0.7% 이렇게 올렸었던 그런 이상한 형태의 그런 금리 인상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한 큐에 그냥 갖다 털어버리는 그런 거는 아니니까요. 이 금리 인하가 0.25씩 꾸준하게 들어간다. 사실 이거 뭐 지금 당장 하더라도 별로 축약될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이거는 언제 된다, 어떻게 된다 이런 것도 보다도 일단 금리 인하로 가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 너무 낙관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까지 뭐 낙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잖아요. 1년에 뭐 0.5% 내린다, 0.1, 뭐 7% 내린다, 뭐 이 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한 3회 정도 금리 인하를 연준이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보다 더 빠른 금리 인하는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3회보다는 더 많을 것 같다. 근데 시장이 예상했었던 6회보다는 6회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어렵고 한 4회 정도 예상하는데, 뭐 가봐야지 알겠지만 더 이제 상황이 좋아진다면 한 5회까지도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시장의 어떤 6회 금리 인하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워 보이죠. 자,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90%,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은 73.9%, 0.5% 인하할 가능성도 조금 높아졌네요. 16%로 나타났다.
그냥 금리 인하한다고 보고 있는 거네요. 그죠? 네,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고 되어 있어서 연준이 여기에다가 어느 정도 응답을 해줄 것인지 아닌지는 봐야 되죠. 근데 3월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확실히 금리 인하의 폭도 커질 것이고요. 그런 어떤 진행 속도도 더 빨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국내 증시는 네,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약간 경계심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기대감도 있을 테고 뭐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대체적으로 조금 네, 보합 수준의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배당락이 일단 지나갔기 때문에 배당락 이후에 수습을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종목들 좀 잘 살펴보세요.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반등을 시도하는 포인트가 나타났을 때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이라면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관찰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영끌 쪽 이자들이 줄어드는가?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주담대 금리가 4.48%다.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서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전월 수준 5.04를 유지하면서 4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췄다. 5.22 이후에 최고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반 신용대출은 네, 전월 대비 0.04%포인트 올랐다라고 되어 있고 6.85%네요.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은 네, 4.4%를 찍게 됐다. 반면에 주담대 대출 금리는 4.48%로 전월 대비 0.08%포인트 떨어졌다. 6개월 만에 하락 전환됐다는 얘기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주담대 가운데 고정형은 네, 4.47% 이 정도로 해서 떨어졌고요. 변동형은 4.49%포인트로 0.15%포인트 하락했다. 이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읽어드리고 있냐면요. 금리의 변동을 좀 살펴보세요. 이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금리에 대한 압박감이 좀 줄었다라는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을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일반적으로는, 네, 이미 다 받아놨겠죠? 네, 이미 다 받아서 그 집에 대한 영끌, 이런 부분들을 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이제 좀 비명을 지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였잖아요. 그래서 변동금리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 빵빵 뛰어 올라가서 부담감이 갑자기 커졌을 텐데, 요게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줄어들게 되면 변동금리가 같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200만원 이자를 냈다라면 이번 달부터는 그래도 한 190만원 이렇게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일단은 부담감이 줄어든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조금 살만하잖아요. 조금 살만하니까 집값에 대한 부분들이 네, 또 잡힐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유지가 된다. 더 이상 안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개념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대출에 대한 어떤 그 이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다른 쪽도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기업 대출 금리는 5.36%로 0.03%포인트 올랐다. 대기업 금리도 네, 0.01%포인트 내린 반면 중소기업 금리는 5.42%로 0.07%포인트 올랐다. 오히려 기업 금리는 올라갔어요. 기업들이 대출하는 금리는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뭐 효과를 크게 보지 않을 것이고 기업들 중에서도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요, 비용 부담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부담감을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최근에도 보시면은, 네, 은행권에 돈 빌리는 거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합니다. 차입금을 계속 갚으려고 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죠. 왜냐면 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차입금, 부채를 좀 갚는 그런 기업들도 좀 많이 늘어나 있고요. 그 어지간해서는 은행에 돈 안 빌리고 뭐 채권을 발행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고 있는 상태죠. 기업과 가계와 기업을 모두 합한 대출 금리는 5.26으로 0.02%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일단은 올랐다라는 얘기인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만 조금 내렸다. 그러니까, 담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금리를 조금 낮춰줬다는 얘기 되는 거고, 그 외의 금리들은 대부분 올랐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것은, 고정금리 비중은, 네,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46.4에서 39.3으로 7.1포인트 낮아졌다.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고정금리 비중은 67에서 56.7로 10%포인트나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정금리의 비중이라는 것은요, 대출을 발생시킬 때 고정으로 할 것이냐 변동으로 할 것이냐인데 대부분 지금 변동성을 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향후에 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다 싶으면은 절대로 변동금리에 이 대출을 받지 않겠죠. 왜냐면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면 부담감이 되니까요. 그래서 금리가 더 내려갈 것이다는 전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금리가 향후에 더 내려갈 것이다 해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고정금리를 받지 않고, 왜냐면 고정금리는 금리가 내려가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갈 수 있는 변동금리로 지금 대출들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는 뭐 향후 금리가 내려가는 건 좋긴 좋겠습니다만, 지금 이 상태로 보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금리가 내려간다. 그 다음에 대출에 대한 어떤 발생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는 이제 집값에 대한 어떤 하락이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좀 머뭇거리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뭐 집을 산다라든지 이런 쪽 아직 머뭇거리고 있죠. 그래서 이 대출 금리가 좀 줄어들면서 집을 사는 것은 좀 머뭇거린다. 이렇게 된다면 뭐겠습니까? 자금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용도의 그런 대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얘기하면 이제 예전에 금리가 낮을 때 진행됐었던 영끌 투자 이런 쪽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 여기서 발생되는 이런 상황 쪽에서의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일부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금리가 낮아지면 이런 효과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금리가 이렇게 안정성을 좀 보이면서 하향 안정을 하게 되면은 뭐 집값 같은 경우 당장 잡히기 어렵겠습니다만 시장에서 나쁠 건 없어 보이죠?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완성차 업계들은 내년에도 대세가 하이브리드로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기차로 넘어가기는 조금 애매하다 생각이 좀 들어 보이네요. KAMA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는 올해 국내외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723만 대라고 되어 있고요. 하이브리드는 856만 대로 집계가 되었다. 자, 성장폭에서도 하이브리드가 앞서고 있고 전기차는 내년 대비 35.2% 증가한 반면 전년 대비죠. 전년 대비 35.2% 전기차가 증가했고요. 하이브리드는 42.3의 성장성을 기록했다. 자, 이거는 이제 전기차를 좀 타보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은 뭐 느끼고 계시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전기차는 얼리 어댑터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산 거죠. 근데 사서 좀 해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시간이 갈수록 좀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조금을 주더라도 너무 비싸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하이브리드도 뭐 가격이 그렇게 싼 건 아닙니다만 전기차보다는 싸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좀 있는가 봐요.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또 귀찮은 게 없잖아요. 전기차가 아직은 좀 귀찮은 게 많아요. 왜냐면 이제 충전소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은 그렇게 넘쳐나는 형태는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많이 있긴 있어요. 근데 넘쳐나는 형태도 아니고 이게 주차를 계속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공용 주차장이나 이런데 뭐 전기차 충전한다고 들어가면 1시간은 공짜라면서요.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게 주차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다른 곳으로 자동차를 옮겨야 되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주차장에다 그냥 세워놓으면 무선 충전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효과가 좀 나올 것이다. 그래서 향후 대책으로 많이들 발견되고 있긴 한데, 여전히 그걸 이제 모든 건물에 다 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용도 만만치가 않겠죠. 그 다음에 전기 요금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은 여전히 부담감을 느끼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성능이 점점 줄어든다. 뭐, 그런 얘기 있어요. 뭐, 심한 경우에는 겨울에 뭐 아무것도 못해요. 뭐, 에어컨도 못 띄고, 뭐, 히터도 못 틀어요. 근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긴 한데, 차가 그 정도로 허술할까 싶은 생각이긴 한데, 물론 그만큼 이제 겨울철에는 배터리 효율도 좀 떨어지고 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 증가율은 9개월 만에 22%나 줄어들었지만 하이브리드 차는 오히려 25% 이상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 가격 그 자동차의 인기가 급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뭔가 이제 시장을 돌파구로 만들려고 하는 모습 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제일 중요할 텐데 배터리는 아시겠지만 중국산 배터리 쉽게 넘어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배터리 업체들이 내년에도 약간은 고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어쨌든 하이브리드 이렇게 되면 이건 뭐예요? 자동차 업계 쪽에서는 일반 자동차보다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실적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국내외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내년 신차 목록에 하이브리드 차를 대거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 SUV인 펠리세이드에 하이브리드가 나온다. 와, 이거 괜찮네요. 그죠? 이런 SUV나 이런 것들은 기름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하이브리드를 출시하게 되면은 연비가 좋아지니까 좋겠죠. 이런 부분들. 나쁘지 않네요.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수요가 좀 굉장히 많을 거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 나쁘지 않다. 나도 약간 저도 약간 탐이 나는 그런 느낌인데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차가 좀 큰 것을 제외하면은 괜찮아 보이네요. 뭐 아무튼 그런 식이고요. 일본 토요타와 미국 포드가 하이브리드 차 주력 주자로 나섰다.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원래부터 있었던 그 하이브리드보다 이제 뭐 대형 세단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디젤 자동차 이런 쪽에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단점도 보완하게 되고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면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특히 SUV에 이렇게 하이브리드가 탑재가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일반 세단보다도 상당히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SUV는 뭐 연비가 좀 안 좋다거나 또 디젤이어서 승차감이 안 좋다거나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하이브리드로 적용돼서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다.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죠. 물론 가격적인 측면은 하이브리드가 더 비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약간 저거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당분간은 전기차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는 하이브리드 차가 강세를 당분간 보일 것이다. 뭐가 돼도 괜찮아요. 그죠? 자동차 업체 쪽에서는 뭐가 더 잘 팔릴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일반 자동차보다 더 비싼 하이브리드 차가 잘 팔리게 된다면 자동차 업체에서는 why not? 땡큐 고맙습니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자동차 업체들이 어쨌든 간에 내년에도 주도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뭐 잘 준비하셨다라면 잘 들고 가시는 전략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계속적으로 잘 이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시장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면서 유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생각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국내 증시에서도 특별하게 나쁜 영향은 없을 것 같고 부담감도 계속 줄어들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기대감을 좀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 전환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한 압박감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자금들이 약간 우리 쪽으로 이 시장 주식시장 쪽으로 들어오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보고요. 내년도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역시 대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는 나쁜 건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2차전지 배터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감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왜냐면 전기차 가격의 인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배터리 가격에 인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가격 인하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또 판매량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수요가 좀 줄어들게 돼서 공급이 넘쳐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실적 악화, 성장성 이런 쪽에 조금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면요. 누군가가 악재 때문에 팔아버리는 주식이 싼 가격에 매수하려고 준비했던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된다. 투매를 공략하라. 무슨 이유였건 헐값에 내다버린 주식은 쓰레기통 속의 보물이다. 요즘에 삼성전자 가지고 이야기 많으시죠? 본전이 왔구나! 팔자! 이런 분들. 팔고 나니 왜 올라가지? 이런 이상한 생각도 하게 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조금만 멀리 보시고 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원하시는 대로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고생하신 건 인정하지만 고생한 거에 대한 보답을 조금씩이라도 좀 챙기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튼 오늘 마지막 날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